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추진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병훈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과 함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안내드리면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 후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고 개회사와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조 발제 후 패널분들의 토론이 있겠고 토론이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에 결과를 정리하는 순서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앞서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경만선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의원님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지금 이제 행감 끝나고 이제 예산 발의하는 중인데, 하여튼 우리 서울 시민들의 천만 서울 시민들의 이 음악에 대한 이 애정과 또 음악에 대한 또 이 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바쁘신데 시간 내줘서 이렇게 협조해 준 내빈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입니다. 오늘 서울시 및 콘서트홀 건립 추진 토론회는 홍익대학교 안호상 공연예술대학 원장님과 서울시민 오케스트라 박진영 부단장님과 건축음악연구소 김남도 대표님,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님과 음악인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실 각계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회 자리를 빛내주신 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에 도움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로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이란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시민 친화형 클래식홀 연주 공고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이 자리에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시립 콘서트홀 건립인 만큼 시민의 접근성, 문화시설의 연계성 등 고려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 다양한 클래식 음악계의 수상 소감에 클래식 음악에 대한 대중적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국내 클래식 음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 클래식 콘서트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콘서트 건립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2005년도부터 나름대로 역대 시장이 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콘서트홀 필요성에 대해서도 했지만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급한 일이 있으면은 이 콘서트홀이 계속 뒤로 미뤄졌어요.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얼마 전에도 2024년도에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하지만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박 시장님이 또 퇴임 전까지는 삼선 시장입니다.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삼선 시장인 만큼 우리 박 시장님이 퇴임하면서 나가면서 나름대로 좋은 서울시의 이 음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음악에 대한 진짜 이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됐고요. 또 나름대로 지금 세종문화회관은 다목적 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지금 이제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 음악에 대한 수준이 한창 높아졌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이 또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콘서트홀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의원님들과 또 나름대로 또 많은 시민들 또 이런 게 잘 또 필요한 부분이 또 인정돼서 진짜 서울시의 멋진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한 이 콘서트홀이 또 추진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만선 의원님의 멋진 기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아침마다 이제 출근길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으신데 TBS에서 항상 광고하시더라고요. 서울시 특별시 의회를 항상 빛내주고 계시는 신원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원철 회장입니다.
아이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오셨네요. 지금 예산심의하느라 뭐 경황이 없을 텐데. 오늘 본 토론회를 축하하고 특히 우리 경만선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것 같고 또 오늘 또 전문가들 같이 또 이제 나오시고 또 이 발걸음 같이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삼선 의원인데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토론한 주제, 이 유사한 주제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이제 마련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 의원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6조가 넘고요. 세계 한 6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그러니까 이 워낙에 이제 요새 뭐 대중음악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발달했지만은 글로벌 음악 도심에도 불구하고 클래식과 관련돼서는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늘 공감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작년인가요? 호주 그 오페라 하우스 갔을 때도 이제 느꼈는데 우리 서울에도 저런 멋진 콘서트홀이 있었으면 어떨까? 서울 시민들에게 더 그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 클래식과 시민의 그 간극이 좀 좁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때 당시 호주에 가서 생각만 했고 서울에 와서는 내 잊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경만선 의원님이 이런 좀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하길래 뭔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그 지나간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하튼 또 오늘 문광희 의원님들이 또 많이 여기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이 콘서트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또 가능성도 찾아보시고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많이 마무리하시고 내년엔 올해보다 더 건강하게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음악도시 서울, 문화도시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장이신 김창훈 위원장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만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계신데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갑으로 보일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시다가 좌장하시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시네요. 아무래도 자리가 좀 좋은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님들이야 뭐 관심 사안이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다지만 또 다른 여러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계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인가요? 그때 시향이 세종으로 독립하고 재단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얘기 나왔던 게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노들섬 얘기도 있었고요. 세종로 주차장 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세종로 주차장 부지가 거의 확정이 됐었고, 근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 관련돼 가지고 또 연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평상시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게 이 콘서트 전용홀입니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신 존경하는 경만선 의원이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런 늦었지만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늦어진 만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또 정말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콘서트홀로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당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강남북 균형 발전, 뭐 불균형 발전 이런 얘기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좀 균형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의 이런 어떤 전문 음악 시설이 서울의 관문 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에 생기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들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경만선 의원님이 강설에서가 아니고요. 오하나 의원님이 노원이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뭐 도봉구 출신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이런 콘서트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성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세상에서 가장 바쁘다고 표현을 해도 될 분이 오셨네요. 이현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일 바쁘신 분께서 나오주셨는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현재 책임을 지고 있고요. 또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저한테 축사를 하라고 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시향 대표님을 잠깐 뵀었는데요. 사실 이 문화가라는 것이 요즘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힐링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제 어떤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 예산을 이렇게 약 한 52조 되는 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그렇게 공감을 하시죠? 네. 오늘 이 토론회가 이제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 서울시에 콘서트를 하나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음악도 음향도 제대로 돼야 이제 콘서트에서 음악을 주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경만선 의원이 저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 토론회가 아마 처음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있는 또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아마 이것이 18점이 돼가지고 뭐 용역이라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실원철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토론에서 뭔가 여러분들 발굴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장 오래되시고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그리고 항상 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김인호 위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의장님이야 의회를 대표해서 하시고 우리 김창호 위원장 상임위를 대표해서 또 우리 이현찬 예결위원장님 예산을 대표해서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요청이 왔어요. 의원님을 대표해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클래식 하면 저도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베트맨의 교향곡 5번과 이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제가 공부 좀 해왔습니다. 하는데 교향곡 5번이야 다 하시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들으면서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교향곡이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적 러시아 시절에 이 폴란드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 이 핀란디아라는 호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에 햇빛이 쬐면 호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게 희망으로 느껴지고 희망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지었다고 작곡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래식을 들으면서 눈 감고 딱 들으면 그 호숫가를 상상하면 정말 좀 희망이 느껴집니다. 제가 공부 많이 했죠? 아무튼 우리 경만선 의원님이 이 주최한 것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경만선 의원님의 이런 부지런함과 열정이면 이게 많이 앞으로 잘 진행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향이 감독이 4년 동안 공석이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자로 오스모 베스킨인가요? 감독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인터뷰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이 공연장과 연습장은 같다 한 곳이다.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콘스토리 만들어지면 뭐 음악계 또 클래식계 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토론회가 계기가 돼서 이 홀이 건립되는데 원만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식회사 멘탈기획 컨설팅 선임 컨설턴트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홀 조성 기본구상 연구를 맡아서 진행했던 그 메타기획 컨설팅의 김영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 자리가 그 서울시의회에서 마련해주신 토론회 귀한 토론회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 결과를 좀 공개적으로 공유해드리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서울시 콘서트 건립에 대한 논의가 벌써 한 10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동안 많은 또 논의가 있었고 여러 계획하고 또 검토 과정들이 있었지만 뭐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 즉 콘서트홀과 세종문화회관의 연계를 통한 예술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그 콘서트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저희 연구의 그 취지 자체가 그 콘서트홀과 세종문화회관을 연계해서 예술복합단지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조성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또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도시공간적으로 사실은 접근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그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도심부의 주요한 관광 거점들, 문화 공간들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사실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광화문 광장 조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요. 세종뿐만 아니고 이 블록 내부로도 작은 이제 보행로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런 보행 흐름들이 이제 확대되는 변화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잘 이제 감안해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환경 그 장소적인 부분과 이제 도시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그 대상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런 의미와 또 시민의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이제 점차 획득해 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히 공간이나 입지 프로그램 측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세종로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인지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활용성도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 어떻게 좀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의 차원에서도 이번 오늘의 그 논의가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광화문 광장과 또 어떤 보행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되면서 그런 보행을 이용한 활성화 방안들이 또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적인 맥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예술복합단지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왔는데 크게 이제 공연과 전시 컨벤션 그리고 예술교육, 예술단체 공간 그리고 개방적인 공공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기존의 공간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현재는 4개 공연장인데요. 3개 공연장 중에서는 중국장인 MC어터에서 그 예술단의 제작 공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제일 작은 공연장인 체인버홀과 또 대극장의 대관의 그 극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그런 운영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동률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3년 평균 거의 94%.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검수일이나 어떤 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어떤 공연이나 어떤 그런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1년 내내 돌아가고 있는 공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세종문화회관을 통해서 단적으로 살펴보긴 했는데요. 일단 극장 가동률이나 관객 수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야외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이 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울시향의 경우 이제 연간 한 160회 정도의 공연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제 그 입주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특히 이제 대극장에서의 공연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는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정에서 그 한 13개 도시 18개 이제 예술복합단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연장의 사례를 좀 검토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의 관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대극장의 예술 전용성 강화를 위한 어떤 좀 리노베이션의 필요성, 그리고 중대형 공연장 어떤 콘서트홀의 신규 도입의 필요성, 그리고 스튜디오 공간의 도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세 번째인 그 스튜디오형 공간에 대한 그런 수요는 저희 연구 과정에서 그 제일 작은 블랙박스 공연장인 M 시어터가 이제 개관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좀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대극장에 대한 리모델링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홀 신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이제 환경 분석이나 뭐 해외 사례나 동향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친 그런 뭐 현장에 계신 그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이제 도출해 냈었는데요. 크게는 개방성과 예술성, 그리고 연결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이제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도출하게 되었고요. 사실 뭐 입지적인 특성상 그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 공간의 안팎을 연결하고 또 세밀한 도시 공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런 시설로 인해서 또 하나의 경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사와 문화를 포용하는 그런 열린 경계를 가진 위상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이제 역사성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적인 위상을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았고요. 이런 것들이 운영적인 측면이나 공간 구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좀 원칙이나 뭐 전제로 저희가 이제 보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홀 조성과 또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의 주요 전략들을 저희가 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자료에 보시면은 그 콘서트홀이라는 용어와 그 시민음악센터라는 용어, 뭐 시민음악당 이런 용어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는 그 콘서트홀을 비롯한 어떤 서울시향의 상주 공간이나 또 시민 참여 공간 등등의 이제 여러 공간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을 저희가 시민음악센터로 이제 가칭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예술복합적인 차원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에 대한 개선, 어떤 그런 재구성을 통해서 공간들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파란색 글씨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음악당이라든가 메모리얼 스페이스, 또 그 예술교육 스튜디오나 뭐 리허설 스튜디오 등등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공간들을 이제 콘서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신규 조성하면서 보다 이제 새로운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콘서트홀 부분에 대한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콘서트 건립과 관련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보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진행했던 연구에서도 그런 서울시에서 이제 좀 검토할 수 있는 전체 한 13개 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 검토를 한 결과 가장 지금 현재 세종로 공원 부지가 적합한 부지로 이제 검토가 좀 이루어졌고요.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도 뭐 여러 검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 특히 이제 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지라고 저희도 이제 판단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뭐 도시 경쟁력 강화나 뭐 시민 문화예술의 향유기의 확대, 뭐
서울시의 남북 지역 균형 발전 등등의 이제 여러 이제 얘기들이 계속해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수준에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향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그 서울시향의 홈시어터의 필요성들도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뭐 간략하게 데이터를 사실 이제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래식 공연이나 뭐 횟수나 관람객 수요 측면도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를 지금 여태까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사실 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파리나 뉴욕이나 런던, 뭐 도쿄 뭐 이런 좀 세계적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콘서트홀과 또 서울의 이런 상황을 좀 비교 좀 해본다면 사실 뭐 서울은 지금 현재 2개의 공연장을 콘서트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인구 뭐 100만 명당 콘서트홀 수로 비교해 보자면 다른 여타의 뭐 세계적인 도시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아 주요 도시에 이제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들도 이제 거의 대부분 그 본인들의 공간, 홈시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공간과 연습실은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그 예술동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공연이 이루어지는 이제 공간은 예술전당과 이제 콘서트홀 이렇게 좀 대관을 통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뭐 이동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역량들이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좀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는 그런 지속적인 역량 출정을 위한 어떤 홈시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여러 차례 좀 논의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검토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자리도 좀 마련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검토 과정을 통해서 뭐 현재 세종로 공원 부지가 가장 좀 적합한 장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이제 기반해서 공간 계획을 좀 진행을 하였는데요. 몇 가지 뭐 제한 조건들을 도시계획적인 뭐 건축적인 뭐 제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건폐율이나 연면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최고 높이가 뭐 50m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부분, 이건 이 50m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높이를 이제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축법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뭐 제약 조건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콘서트홀을 건립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이런 법적인 규제보다도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 바로 뒤에 이제 세종로 공원 바로 뒤에 이제 외교부 건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외교부 건물을 가리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이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 대한 계획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뭐 법적인 규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숙제들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세종로 부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을 때는 부지 자체가 약간 남북으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의 형태라든가 또 법적으로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수준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콘서트홀 이제 공연장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연습실이라든가 뭐 서울시장의 상주 공간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편의 공간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콘서트홀 자체의 규모는 최대 규모가 1,800석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형태를 좀 검토를 해봤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뭐 1,500석부터 뭐 작게는 500석 그리고 뭐 2,000석까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2,000석 정도의 규모가 이 부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2,000석 규모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공간들이 이제 좀 많이 빠지게 되는 뭐 시민들이 편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됐을 때 공연장 자체로 이제 2,000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의 좀 면적이라든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여러 향후에 이제 시민들의 참여나 그런 활용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최대 규모로 검토했을 때 한 1,800석 정도의 그런 콘서트홀 객석 수준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 객석 규모나 이런 좀 형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검토를 했지만 또 논의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에 뭐 설계 공모 과정을 통해서 또 다양한 창의적인 해법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홀 자체는 1,800석 규모이지만 그 작은 예술교육 스튜디오라는 이제 좀 더 활용성이 높은 공간을 200석 정도로 이제 같이 구성을 하고 그 로비나 시민 편의 시설 또 서울시장이 이제 상주하면서 또 연습할 수 있고 또 관련된 뭐 그런 사무 공간이라든가 또 악기 뭐 이런 보관실 등등의 어떤 그런 또 필요한 공간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들을 하였고요. 참고로 이 세종로 공원 지하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만약 신축이 될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들이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공간이 지금 조성이 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구조적인 안정성 등을 좀 보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그런 필요한 공간에 대한 그런 면적과 층별 구성들을 좀 저희가 산출해 보았고요. 어떤 향후에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좀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 구성 컨셉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단지 그냥 콘서트홀 자체의 하나의 그 공간 시설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옆에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과의 연계성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좀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더 이제 논의가 되겠지만 광화문 광장과의 연계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 그 새로 생기는 공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계성이나 뭐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건물만이 아니고 사실은 요즘에 또 공연장의 새로운 추세들도 그렇지만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제 공연을 보러 공연장 안에 들어오시는 관객 외에도 외부 공간에서 어떤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즐기면서 공연장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추세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행을 하고 계시지만 광화문 광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이 됐을 경우에 그런 흐름들이 이 내부로 어떻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림인데요. 뭐 조감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이 공간적인 연계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건물은 이제 별도의 공간이 생기지만 세종문화 안에서의 어떤 시설적인 부분들 그리고 공간적인 리모델링들을 통해서 세종문화 안에의 내부의 동선 개선 작업들도 이제 병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공사가 만약 새롭게 된다면 공영 주차장뿐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나 콘서트홀의 그 이제 부속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동선이라든가 또 내부 하역이라든가 여러 이런 관객 동선, 뭐 연주자들의 동선들을 고려한 그런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이제 세종문화회관과 연결되는 통로가 이제 생기게 되고요.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보다도 이제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계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서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재 이제 도심 내부로 들어오는 어떤 관광 버스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버스들의 수요를 이 주차장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지하 2층에서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5층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위한 이제 그 동선만 있게 되겠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전체 높이가 세종문화회관을 좀 압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5층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규모가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어떤 이런 전체적인 매스의 모양이라든가 또 계급부라든가 뭐 어떤 시각적인 뭐 유리창을 어디에 둘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좀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향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검토가 될 부분들이 뭐 설계와 좀 연계되어서 진행이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좀 기존의 세종문화회관과 새로 생기는 공간이
전체적으로 이제 큰 좀 예술복합 단지를 이루면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행안부라든가 외교부 좀 이렇게 그런 행정적인 공간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순화시켜 나가면서 또 시민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콘서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건축 음향이라든가 또 객석과 무대 디자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내에 조성된 공연장들 콘서트홀의 공사비의 기준을 좀 준용하였고요. 제곱미터당 467만 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좀 콘서트홀 공사비를 좀 책정하여서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 소요 일정이 되겠는데요. 그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논의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제 설계 공모가 시작되어서 설계안이 선정이 되고 이제 공사와 이제 뭐 시험 운영을 거쳐서 이제 준공이 되는 프로세스를 이제 감안을 한다면 전체 기간이 약 6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지금 진행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술복합 단지 차원에서 세종문화회관의 내부 그 동선 개선이라든가 대극장의 설비 개선 등의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저희 연구가 기간으로 따지면 한 약 2년 반 정도 진행한 연구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또 이런 분량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부분이 충분치 않을 것이란 좀 우려가 되는데요. 또 이 이후에 이제 많은 토론자분들이 또 좋은 의견들로 이제 의견 논의들을 지속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 발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질 2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아 주시겠는데요. 경만선 의원님께 마이크를 이제 넘겨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질 토론회에서도 알찬 토론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울시 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이 15년째 필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발제자의 설명처럼 세종로 주차장을 제1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사업에 추진했으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 등 또 그 관계 때문에 2년 동안 계획이 늦어졌고 현재는 서울시의 또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의해서 이 행안부의 반대를 부딪혀가지고 또 이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말고 서울시가 또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고 또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서울 시민들의 이 문화 향유권에 대해서 또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굳이 서울시가 이 세종로에다가 꼭 이 부지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서울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방향이 무엇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의해서 이 지금 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 청취를 듣고 어떤 방향으로 이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또 이런 토론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토론 내용을 잘 경청해 주시고 토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시간은 한 분당 8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안호상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장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메타기에게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는 오늘 발제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 같기는 한데 건축 문제만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건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체적인 윤곽이나 원칙을 가져야 그에 따라서 건축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당연한 얘기고 막 여러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서울시향의 홈으로서의 이 콘서트홀인지 세종문화회관에 지금 부족한 콘서트 전용 공간을 하나 더 만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조금 먼저 정리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에 3개 국립단체나 코리안 심포니 또 뭐 서울예술단 등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예술의 전당을 사용할 때는 말하자면 예술의 전당 전체 대관 계획에 따라서 또 홀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이 취지는 서울시향의 전용홀로서 이 콘서트홀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이 홀의 운영 주체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시향이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과연 서울시향만의 전용홀로 또 이게 운영될 수 있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향이 중심이 돼서 서울시향의 전용홀로서의 일차적인 이 홀의 미션을 갖게 되고 그 외에 또 강북에 콘서트홀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강북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강북을 대표하는 또 콘서트홀로서의 측면도 또 갖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남을 대표하는 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있고 강동에 지금 롯데 콘서트홀이 있고 뭐 이게 지금 공간의 지금 부지 면적의 그 제한을 아까 앞에서 주제 발표 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그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1,800석은 상당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1,800석 이하, 그다음에 1,800에서 2,000석, 그다음에 2,000석에서 2,300석, 2,300석에서 뭐 한 2,600석 뭐 이런 몇 가지 안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2,200석 내외의 공간은 돼야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성, 홀의 경제성도 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강북을 대표하는 콘서트홀, 그럼 강북을 대표한다는 건 이 서울 도심 지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베를린 필이 왔는데 여기는 1,800석이라서 못하겠다라고 하고 전부 강남으로만 갔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지상의 협소함이 지금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조금 뭐 기술적으로 저는 불가능하지는 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복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면은 조금 어렵더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파이프로간을 설치할 건가 안 할 건가는 미리 결정을 하셔야지 될 겁니다. 콘서트홀에 이거 건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콘서트홀로서의 어떤 자족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뒤에 지금 홀을 연습실을 작은 연습실 그다음에 큰 연습실 2개 했는데 뭐 그거와 함께 한 4,500석 정도의 리사이트홀을 지금 저쪽에 세종홀에 챔버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향후 세종문화회관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세종문화회관은 궁극적으로 한 800석에서 1,000석 정도 규모의 프레시니엄 홀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1,000석, 800석에서 한 1,000석 정도의 극장을 만들어야만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문화복합단지로서 예술복합단지로서의 어느 정도 결국 완성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대비한다면 지금 챔버홀이나 M극장은 그 공간이 리노베이션 돼서 새로운 그 공연장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를 앞으로 예상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콘서트 시향의 전용홀로 쓴다 하더라도 시향의 연간 프로그램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한 연간 70회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120회 정도로 늘어나야 될 텐데 그 나머지 120회의 한 뭐 50% 이상은 아마 챔버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챔버를 할 수 있는 전용홀을 이 안에서 가짐으로써
시민과의 다양한 그런 뭐 커뮤니티 활동과 챔버 활동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그 콘서트홀 건립의 효과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한 층 정도 뭐 아래 지하를 하나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하든가 지상으로 한 층 정도를 더 확보하면 저는 공간 배치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보니까 2,200석 규모의 또 전용 콘서트홀이고 또 나름대로 이제 음악에 또 지금 이제 강동이나 또 이제 강남 쪽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 또 롯데가 있기 때문에 또 강서 쪽이나 또 강북 쪽에 하는 게 또 이제 맞다. 또 음악에 대한 또 이런 규정적인 또 표면을 또 말씀해 주고요.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또 잘 또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는 우리 강은경 시립교향악단 대표 이사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의 문화 공간이자 서울 시립교향악단의 상주 공간이 될 콘서트홀에 대한 논의는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서울시와 또 시향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만은 크게 진전이 되지 못한 채로 사실 오늘 이제 부지부터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많은 토론회 가운데에서도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 바쁘신 와중에 수많은 의원님들과 또 대내외 관계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 그리고 시향의 상주홀의 컨셉 기본적인 그 개념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데요. 그만큼 새로 지어질 클래식 콘서트홀은 서울시향의 전용홀이 아닌 시민의 클래식 콘서트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이후로 콘서트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서울시향이 공공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주 공간이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그 천만 서울 시민이 어떤 문화적 소통의 구심점이 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또 연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의 클래식 콘서트홀이 되어야 한다. 서울 시민들에게 좀 더 그 좋은 문화적 향유 환경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생활 예술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 우리 서울시 클래식 콘서트홀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점들 배려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사실은 다 그 건물이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마련해 주신 공간에서 연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안에 있는 공간은 사실은 이제 연습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연습실 이외에 이제 개인 연습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3개 정도의 공간으로 사실상 오히려 이제 있는 공간마저도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연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공연을 준비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매일매일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술의 전당이나 롯데 콘서트홀 같은 그 전문 공연장에서도 저희가 정기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이외에 각 자치구라든지 또 외부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공연들이 있을 때 아침부터 정말 많은 저희 그 단원들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리허설과 그리고 공연 그 현장이 같은 곳이 되었을 때 시민들은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그런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이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뽑는 베를린 교향악단, 베를린 필하모닉, 그리고 이제 그 상주 공간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계 최고의 콘서트홀로 꼽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 홀이 왜 서로가 최고인가 했을 때 베를린 필하모닉은 100% 베를린 필하모닉 홀에서 연습하고 공연을 한다. 그래서 결국 그 베를린 시민들,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이 베를린 필하모닉 홀을 성지로서 이렇게 찾아오고 최고의 음악을 관람하는 곳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에너지, 공연장을 찾고 있는 양적인 질적인 측면에서의 서울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에너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사실 물리적으로 큰 나라가 아닌데도 저희가 클래식 시장에서는, 공연 시장에서는 상당히 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관객의 기를, 눈을 만족시킬 만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또 서울시향의 단원들, 직원들이 저희는 그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서울시향의 어떤 상주 공간으로서 저희는 나아가서 더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기본 개념에서 말씀드렸던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서울시향의 좋은 연주를 듣는 향유 주체로서의 시민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우리 시향의 직원 단원들과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예술 교육, 그래서 시민 공모를 통해서 채움 클래식이라는 예쁜 이름도 얻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음악과 함께, 음악 예술과 함께 그 시민의 삶의 어떤 힐링을 드리고 여러 위로가 필요하고 또는 즐거움이 필요한 곳들에 시향이 함께 한다는 그런 컨셉인데요. 많은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것들을 할 때 어떤 작지만 큰 애로라는 것이 항상 공간 확보가 저희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새로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 단계에서 이미 저희가 많은 우리나라의 이제 예술 단체나 문화예술 기관들 그 안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저희가 무료 공공예술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공간적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그 얘기는 시민들이 함께 음악과 함께 성장하고 또는 그 안에서 연주와 소통과 이런 것들을 나누어가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활예술이라든지 문화적 역량이 뛰어난 서울 시민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의 그 질적인 측면과도 이어지는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 콘서트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미국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홀 앞에서 예를 들면 결혼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 홀 근처에서 시민들이 그 관광객들한테 소개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소로서 자리를 잡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콘서트홀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면서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글로벌 음악도시 플랜을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안에 중요한 내용으로 시민의 클래식 콘서트홀의 건립이 들어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향을 세계적인 공연 단체를 육성을 하면서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더 좋은, 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어떤 이 문화적인 자산을 육성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서울시향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 그리고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 이외에도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왜 시민의 콘서트홀이 지어져야 되는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발제하신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보태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그 전문성과 중지를 모아서 연구를 하신 만큼 다양한 내용들을, 또 시향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안호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면은 연습실, 지금 현재 저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최소한의 근무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 연습실이 충분치 않다고 했을 때 새로운 콘서트홀이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홀의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기왕의 시민의 콘서트홀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 나아가서 기차를 타고 또는 항공기를 타고 시향의 공연을 보러 오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나아가서 해외의 시향을 아껴주시는 팬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규모의 콘서트홀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 그리고 또 하나, 또 앞서 말씀드린 그 생애 주기별 공공예술 교육들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서 그런 것들이 리사이트홀과 실내화홀은 물론이고요. 시민들의 어떤 도서관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지금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기왕에 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궁금증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또 말씀드릴 것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해서 서울시향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시향의 상주 공간을 지금 이제 말씀을 했어요. 참 저도 어렸을 때 좀 약간 음악을 잠시 했는데 이 악기라는 게 참 예민하더라고요. 악기라는 게 이 시향이 또 자기네 집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롯데로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또 예술의 전당 갔다가 다시 또 세종으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은 악기도 미세하게 또 움직임이나 또 진동을 느끼고 가장 피곤한 건 단원이죠. 단원의 컨디션이 항상 그 자기 집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이게 모든 게 맞지가 않으면은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현재 저는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도 시향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또 이 오케스트라가 된 부분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그 노고에는 우리 단원들과 또 우리 서울시의 또 나름대로 행정력, 또 우리 시향 대표님들이 또 나름대로 헌신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상주 공간 또 나름대로 또 시민의 입장, 또 이제는 그 홀이 세종을 넘어 또 시향의 또 전유물이 아닌 또 시민이 누구나 또 이용할 수 있고 아마 그런 홀을 또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 오케스트라 부단장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연합 오케스트라 부단장 박진영입니다. 먼저 서울시향의 전용 무대와 공간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서울시 음악의 얼굴이며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향이 국내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많은 프로이자 전문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해마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생활예술축제에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고 열정을 보이는지 담당하신 관계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대학생 오케스트라, 직장인 오케스트라, 주부 오케스트라 등등 있죠. 이 축제에 참가하지 못한 단체들도 많으니 정말 많은 숫자가 어디에선가 합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많은 숫자의 단체들의 숙제는 바로 대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단체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연주회를 하면서 1년간 연습했던 곡들을 연주하며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겠지만 심포니를 연주하려면 70명 이상의 인원이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원이 악기를 들고 올라갈 수 있는 홀은 서울 시내에 한정적입니다. 물론 세종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롯데 콘서트홀은 무대 크기상 문제가 없지만 그들은 아마추어들에게 잘 대관을 해주지 않지요. 콘서트홀 스케줄이 일단 너무 바쁘고 또 저희들은 인지도도 없을 뿐더러 지인 관객으로 한정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특성상 그 많은 객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꿈의 무대는 대관료는 저렴하고
무대는 넓고 객석은 작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토론에 자격도 되지 않는 제가 참석하게 되었을 때 살짝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서울 시민 콘서트홀을 짓는다는데 우리에게도 대관해 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죠. 실제로 제가 소속된 서울시민연합 오케스트라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이 기획한 시민 오케스트라이며 현재도 계속 서울시와 연관된 연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강 몽땅 축제나 시청 앞에서 매년 하는 여름 축제, 또 식물원 개관 행사 때도 연주했습니다. 저희는 내년 3월에 있을 연주회를 여의도 KBS 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목적 홀이어서 음향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무대 규모상 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것은 또 대관이 어렵고 비용도 감당이 안 되어서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콘서트홀이 지어진다면 그리고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서울시 또 한 곳의 장소라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새로 지어지는 곳이니만큼 세계 최고의 시설과 또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을 초빙하여 서울시향 연주와 더불어 화려하게 진행이 되겠죠. 물론 티켓 가격은 그들의 명성에 비례하여 높을 것이고요. 그러한 스케줄 속에 저는 쉼표 하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는 지인과 가족 위주 관객 동원이므로 전석 무료 공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콘서트홀의 다른 곳 대비 저렴한 대관료와 너그러운 대관 심사 과정으로 시민 음악 단체들에게도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것이 진정 시민 클래식 콘서트홀이라는 이름에 부합되는 곳이 될 것이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곳에서 어느 때 무료로 클래식을 들을 수 있다라는 홍보가 되면 클래식 애호 인구의 문화적 충족과 서울시로부터 혜택을 받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주 단체들은 지인과 가족에 의지하여 1000석 이상이면 거의 빈 상태로밖에 공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시민 애호가들이 찾아준다면 관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새로운 콘서트홀 연주에 이원하라고 제안드린다면 첫 번째는 전문가들의 최고의 연주, 즉 관객 측면에서 본다면은 계획하고 티켓을 사고 최상의 연주를 듣기 원하는 연주와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의 음악회로 티켓 가격 부담 없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민 연주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절실한지 아시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예술교육 장소라고 말씀하신 그 자료 중에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공간을 조성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 아카데미의 연장선인지 저의 의견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악기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훌륭한 교육을 이미 받고 있겠지만 취미로 계속하고 배우고자 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또 성인 실버를 위한 이례적 프로그램이 아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서울시향 선생님들도 강사로 가르치신다면 이 콘서트홀의 장소와 명칭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 아카데미에서 수강료 지원을 받으며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악기 또한 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실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의 마지막 제안은 서울시향이 새 공간으로 입주하게 되면 기존 세종연습실을 시민음악단체들이 쉐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콘서트홀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진영 부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우리 아마추어들이 좋은 곳에서 훌륭한 시설에서 하려면은 비싼 대관료라든지 또 비싼 또 입장료 참 또 관객 동원하기도 힘든데 또 진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였고요. 참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새로 지어지는 콘서트홀은 아마 분명히 우리 이제 박진영 우리 부단장님께서 원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맞고요. 그게 또 시민을 위한 또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우리 김남돈 건축음악연구소 대표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남돈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우선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천시향호를 짓기로 하고 좀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주의를 많이 줬는데 시장님이 물어보시길래 많이 보고 나니 아쉽습니다라고 했더니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한 4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쾌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의회 재정위원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당신은 왜 입만 벌리면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파이프로 한 몇 번 쓴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 저 뒤에 서 있는 심벌주가 몇 번 치는지 아십니까? 사악장 중에 한 두세 번 치는데 뭐 그거 없다고도 공연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기본 악기인 거죠. 따라서 지금의 논제가 서울시향호를 짓느냐 마느냐 어디 짓냐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향호를 아직도 전용호를 못 갖고 있다는 게 이게 한탄스러운 얘기입니다.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되고 세계를 경쟁하는 교향악단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의 소리를 갖는 교향악단이 돼야 되겠죠. 지금 서울시향이 전용홀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공연 공간의 특색을 전혀 무시한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잔에다가 어떤 커피를 담느냐에 따라서 커피의 맛과 향이 달라지듯이 그릇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릇 없이 좀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자기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향이 최근에 자기 호를 갖기 몇 년이 갔는데 대구시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산시향이 호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천시향이 또 호를 갖게 되고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인천시향이 아트센터 인천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시향의 경쟁력과 앞으로 향후의 시향의 수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홀이 없는 세계적인 연주단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소리의 평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에 롯데 가서 연주하고 예술현장 가서 연주하고 아람률에서 연주한다 그러면은 각각의 홀이 갖고 있는 울림의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 홀에 맞춰서 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주문형 연주가 아니고 평준화된 연주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연장의 수준은 음향의 수준하고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제되는 게 뭐냐면은 객석 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모에 관한 사항인데 그동안 여러 논제가 있습니다만은 규모로 얘기하게 되면은 2,000석이냐 2,000석 미만이냐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거는 형태하고도 관계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클래식 공연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큐박스 타입 구두 상자 모양과 그다음에 빈야드라고 해서 포도만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포도밭 모양하고 빈야드 슈박스는 전혀 다른 음향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슈박스라는 것은 가라한 시대 이후로 관객을 그만큼 모일 수 있다는 대전제하에 빈야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석이 넘어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형태는 빈야드 타입으로 가야 될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가까이에는 일본에는 산토니올이 한 2,006석 정도 되고요. 롯데 콘서트홀이 한 2,000석 정도 되고요. 더 나가서 베를린 필하모니카 같은 경우는 한 2,200석, 2,400석 정도 되는 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홀들을 결과적으로 슈박스 타입이 아닌 빈야드로 갔을 때 음향을 보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롯데 콘서트홀이 안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음향적 불안정을 아직 안정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빈야드가 갖고 있는 음향적인 구조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좋은 콘서트홀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통상적으로 좋은 콘서트홀은 좋은 연주단체가 공연하면 좋은 콘서트홀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큰 5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통용된 전제인데 첫 번째는 사용 목적에 적정한 풍부한 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잔향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간감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으로부터 둘러싸인 공간감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저음역대 잔향이 풍부해갖고 저음비가 있어야 돼서 특히 현악기 소리에 대한 충분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조용해야 된답니다. 정적도거든요. 다섯 번째는 풍부한 부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지금 롯데 콘서트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좌우벽이 넓게 되죠. 그래서 좌우 측벽으로부터의 반사가 적기 때문에 중앙부의 음의 소실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음의 편차가 많죠. 좌석별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를린 필도 그러면 빈야드 아니냐? 빈야드죠. 산토니올 빈야드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음향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베를린 필이 과연 세계 3대 홀에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보통 음악계에서 통상하거나 아니면 언론계에서 통상하는 세계 3대 홀이라는 것은 보스턴 심포니 홀, 그 다음에 뮤지컬 페어라인 비엔나에 있는, 세 번째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콘서트 해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다 슈박스 타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그랗게도 다 200년이 넘었다는 홀들이죠. 그럼 왜 베를린 필이 세계적인 홀이냐? 거기는 베를린 필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똑같은 한국의 공연장이 공연 단체가 와서 아랍누리하고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술연당 공연을 하고 나서 음악 후기를 들어보면은 연주자들은 다 대부분 아랍누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객한테 물어보면은 예술연당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아까 말씀대로 대외적인 어떤 그 명성도가 항상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음향 분야에만 별도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아마 서울시향의 전용홀, 서울시향이 연주를 주로 하는 홀로서의 객석 수는 아마 1,800석 내외가 가장 적정할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1,800석이 수용할 수 있는 슈박스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박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좌우폭이 적기 때문에 객석을 수용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지금 발제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 자리 옆자리에다가 공연장을 안 친다 그러면 아마 슈박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공연장이 살고 어느 한 공연이 죽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그동안에 이제 왜 그러면 빈야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소비자나 아니면은 관객 연주자들이 어떤 선호도가 있느냐면은 빈야들이 화려함입니다. 슈박스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구두상자 모양이다 보니까는 유럽의 슈박스 같은 것들은 유럽의 고전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아니면 조각품이나 명화들을 설치해서 슈박스의 단조로움을 표하지만은 한국의 아랍누리에 보시면은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제가 지금 가서 봐도 제가 했지만은 조금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생각 정도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방법이 뭐가 나왔냐면은 하이브리드 슈박스라는 이름을 이제 미국에서 붙였는데 슈박스 플러스 빈야드의 장점을 섞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관객 주위에 무대 주위에 관객을 배치함으로 해서 관객과 관객 사이의 연결, 그다음에 연주자와 관객 사이의 연주를 확보해주는 그런 타입의 새로운 홀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슈박스의 단조로움은 많이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또 한 가지는 아까 시민의 홀이냐 아니면은 서울시향 홀이냐는 대전제는 아마 조금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향에다가 주 음향 제조권을 맞춘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가변 음향 시스템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루체누르에 있는 KK 센터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는 대전제를 뭐라고 붙였냐면은 아주 높은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실내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음향공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실제 서울 시민의 홀의 그런 목적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남경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는 또 부천시하고 틀리게 파이프 설치하는데 돈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또 주도하는 이 관보다도 아마 의원들이 주도하는 방식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빨리빨리 안 하면 이제 의회에서 아마 계속 이거를 아마 집행부를 좀 이제 압박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어제 이제 문화본부였죠. 우리 예산이 다 끝났는데 유일하게 예산 안 깎인 데가 이제 서울시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향부터 필요하면 더 지원해주겠다고 우리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했는데 나름대로 그만큼 이제 우리 서울 시민들이 또 무엇을 또 원하고 또 나름대로 이게 그 음악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없고 더 이상 또 지체할 수 없는 또 그런 명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토론해주신 이 나름대로 이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지가 현재 그런 넓은 땅도 있어야 되고 또 접근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마곡이 아직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다가 미리 땅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공항 입지 조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땅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아주 일이 원활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세종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접근성 그 기존에 있는 물건을 다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만 마곡에는 아직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공항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넓은 땅을 확보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좌장 경만선 시의원한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우리 지금 이제 패널 분이 지금 나름대로 말씀했죠. 이제 강서하고 강북 이제 좀 소외돼 있던 지역에 또 동서남북 이제 균형 맞추자는 곳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마곡이 또 입지 부지도 좋습니다. 나름대로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은 또 서울시에서 또 전문가들이 또 이제 또 심사숙고해서 또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강서에 해야 된다. 또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서울시에 좋은 부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울시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를 좀 형상화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디자인이 좀 나와줘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하는 게 또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는 또 각계 또 전문가들이 아마 또 심사숙고하면은 또 입지 선정을 아마 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서도 후보가 되겠죠. 하여튼 저기 김웅진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요. 또 다른 또 질문자 있으면은 또 패널님도 여러 계시니까요. 한번 더 편하게 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컨설팅을 2년 반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또 서울시 의회의 의뢰를 받은 건지 아니면 서울시 의뢰를 받은 건지 정확하게 의뢰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본부죠. 문화본부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였고요. 시작을 2017년 5월로 기억을 하고요. 그 종료된 거는 저희가 작년 2018년 11월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후에 이제 워낙 변화되는 환경들 또 광화문 광장이 이제 그때 막 이제 당선한 안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완 검토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최종 그 보고서 이제 완료 보고서가 완성이 됐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1차 토론회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건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다음에는 또 보다 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할 수 있는 더 토론회 해서 계속 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서울시민 클래식 콘서트를 건립을 할 수 있는 진짜 이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로 계속 지향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것도 하려면은 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함께 여기 계신 또 전문가님들이나 또 패널들 또 제일 주인공이죠. 우리 서울 시민들의 큰 관심입니다. 큰 관심만큼 우리 그 관을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또 의회에서는 또 제가 또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또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되게 또 진짜 꼭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오늘 많은 의원이 맞듯이 나름대로 이제 보통의 일반 시민들이 이런 토론회를 진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더 많은 관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더 많은 관심 바라고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토론회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